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전에 이어서 훈족의 나라 헝가리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훈족의 100년 세월, 헝가리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아직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훈족에는 게르만 민족에 대해 이동, 따라서 거기에 로마의 멸망까지는 얘기했지만은 정작 헝가리는 어떤 나라였는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진은 마자르의 7 부족장의 기마상 위역입니다. 말타는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기마상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옛날에는 전부 다 부족 단위로 모여가지고 그 부족의 장들이 나와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 나왔습니다. 여기 마자르 7 부족이라서 마자르는 바로 훈족과 같은 계열의 민족을 말합니다. 부다페스트의 젊은이는 1956년 헝가리의 민중봉기는 공산당에 반대하는 민중항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부다페스트는 헝가리 수도입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과 민주주의를 촉구한 혁명이 1956년 10월 23일 대학생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공산당 일당 독재를 극복하고 소련군의 철수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11월 4일 소련군이 갑자기 진주했고 자유를 위한 투쟁은 일주일 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혁명 가담자들 수백 명이 처형되고 수천 명이 투옥되었으며 수십만 명의 헝가리 국민들이 자유를 찾아 서방으로 탈출했습니다. 헝가리가 유럽의 중심이기 때문에 양사방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김춘수 시인이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이란 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기억이 하나 날 것입니다.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에 사르름이 지는 동구의 첫 겨울, 가로수잎이 하나 둘 떨어져 나디구는 황혼 무렵 느닷없이 날아온 수십 발의 소형jet 타라는 땅바닥에 쥐새끼보다도 초라한 모양으로 너를 쓰러뜨렸다. 다소진 너의 두부는 솟아서 30보 상공으로 튀었다. 두부를 잃은 몸통에서는 피가, 이 나딕은 거리에 아스팔트를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너는 13살을 갖고 했습니다. 정말 슬픈 시간일 수 없습니다. 네 죽음에는 한 송이 꽃도 흰 깃털 달린 한 마리의 비둘기도 날지 못했습니다. 네 죽음을 보듬고 부다페스트의 밤은 목놓아 울 수도 없었습니다. 마차 탄 성의 여인상을 기대합니다. 민중의 자유의지를 꺾으려는 폭력적인 공권력 또는 외세를 비판하기 위한 것일까? 폭력을 유한 소녀를 보면서도 그 폭력에 굴하고 영광장에 있는 마자르의 영들, 그리고 헝가리는 어떤 나라일까?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있는 다뉴브 강입니다. 다뉴브 강은 독일에서 발원해서 프랑스를 일부 거쳐가지고 유럽을 흘러와서 그 다음에 여기에 헝가리를 거쳐가지고 이탈리아 로마로 흘러가는 강이라고 합니다. 정말 강이
환상적입니다. 아마 서울의 한강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강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서울과 헝가리 부다페스트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는 한때 헝가리를 건설했던 훈적 생각이 납니다. 슬픔 속의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헝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헝가리 유람선 하블라누어와 충돌한 대형 유람선 바이킹 시킨스호의 운영사가 그것에 연관됐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탑승객 33명 중에서 7명이 사망을 했고 19명이 실종되었으며 7명만이 무사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헝가리는 유럽을 동그라미를 치면 한가운데 위치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헝가리는 어떤 나라일까? 인구 5천만의 한국이 노벨 평화상 1명인 반면에 인구 1,000만 명의 작은 나라 헝가리는 18명의 노벨 수상자를 가진 기초과학 선진국입니다. 헝가리는 발견과 발명의 나라로 통할 정도로 헝가리는 지금 헝거리 배고픈 것이 아니고 부자의 나라입니다. 세계가 헝가리의 반도체 산업에 넋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 CEO 스티브 잡스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선택한 나라가 바로 헝가리 그래픽소프트사입니다. 삼성전자도 유럽 최대의 생산기지로 선택한 나라가 바로 헝가리이며 이것은 동유럽 국가 중에서 헝가리의 기술 숙련도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이다 이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헝가리는 AD 423년 훈족이 헝가리 제국을 건설했고 유럽 전역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훈족이 한 헝가리에 건설된 아틸라 제국의 국왕이 바로 아틸라입니다. 이 아틸라 국왕이 이탈리아 가까운 곳에 나를 창건해서 게르만 민족 대이동을 유도했고 계속해서 아탈리 국왕이 로마를 침공하면서 로마 제국은 서서히 몰라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훈족 제국이 이탈리아에 이어 로마까지 점령했지만은 100여 년의 유럽 지배도 훈족이 유럽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결국 정벌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럽을 정복하고 그 다음 로마를 정복한다는 이런 막대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서 강성했지만은 이제 게르만 인종 다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도 멸망에 들었으니까 싸울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슬 흩어져서 유럽 전역으로 사기 종수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는 헝가리와 터키 그리고 그 잔류 세력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탄,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근데 스탄이 끝에 붙은 나라가 10여 개 됩니다. 그게 전부 훈족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왕실도 그리고 스웨덴 왕자도 일본,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와서
왕관을 발굴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왕자, 지금은 스웨덴 왕입니다. 유럽에 대한 흘러간 우리 훈족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도 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